안녕하세요. 이슈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에 있는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 이슈이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최근 시장을 보다 보면은 정말 전쟁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 상황에 따라서 또 변동성이 장난이 아닌 시장을 겪고 계십니다. 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전쟁에 대한 공포도 있는 가운데 또 여기에서 엔데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최근 들어 시장에서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요즘 시장의 모습은 어떠한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무 스님 만나봐요.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지난주에 나 혼자 산다를 보는데 그 출연한 사람이 주식이 100% 수익이었다가 98% 손해로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기는 존중하며 버티기 존버한다고. 어떻게 100%가 마이너스 얼마 만에? 한 3개월이었나? 그 수익이 좀 났다가 이걸 다 반납하고 밑으로 내려갔다라는 얘기 같아요. 근데 요즘 그걸 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요즘 장을 보면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절로 이동할까 막 머리를 쓰기도 하고 또 나는 내버려 두는 게 차라리 낫겠다 하는 분들도 있고 되게 다양하거든요. 자, 요즘 시장을 보면은 진짜 전쟁 공포가 나날이 좀 높아지는 가운데 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전쟁 공포 그거 맞출 수 있어? 근데 아니요. 응? 전쟁을 한다고 한 날은 지나가지고 그 다음 날 좀 주식시장 상승했잖아요. 그리고 또 갑자기 또 뭐 포 쏜다고 해서 그럼 나가 또 오버라고 하고 또 하고. 나는 그 변수는 제거. 전쟁 변수를요? 실전에 아무 도움이 없어. 그거는 파생시장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변동성이라는 건 파생시장 하는 사람들한테만 축복이야. 기회죠. 기회고, 그 어저께인가 12시 40분에 꼭지 찍고 할 때 이제 선물 우리가 372점 직전 고점 돌파 이제 청산하고 다 무파고 양매수만 딱 걸어놔라 했는데 잠깐 어디 화장실 일 보고 왔는데 갑자기 급락해서 이거 뭐야 했더니 포스다 해서 선물 매도 그리고 상방 손절하고 하방 쫙 했더니 30분 만에 그냥 급락 거의 50포인트 뺐어. 그런데 삼성전자 딱 보니까 외국인이 사는 거야. 오, 그 상황에서. 삼성전자 사. 그래서 선물이 372에서 365단 66단 할 때 매수. 오히려. 전략이 나갔어. 왜? 삼성전자 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쟁 변동성이라는 거는 누구도 몰라. 그리고 속보가 또 이용하는 나는 또 속보도 이용하는 세력들도 있는 것 같아. 그 오보도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한번 보면 우리 한국 시장이 전 세계 파생 시장의 그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영국 애들 입장에서는 먹잇감이야, 먹잇감. ATM이라고. 그러니까 그 속보가 블룸버거든 이런 것들 꼭 내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오보를 이게 오보 갖다 얘기해서 그 가만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가 러시아가 공격했다 그러면 이건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우크라이나가 공격해. 근데 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 쪽에서 먼저 소규모로 했어. 그래서 우리가 반격한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들여다보니까 그 지역은 이거 얘기하기도 전에 노상 싸우던 지역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슈화 시키고 뭐 하고 하는 게 그래서 나는 우크라이나 변수 변동성에 이용당하는 리스크 그러니까 갖다 예를 들어서 이 전쟁 예를 들어서 났어. 네. 이럴 때 최악이 났다고 생각해봐. 시장 어떻게 될까? 엄청 빠지겠죠. 천만에 봤어. 왜냐면 지금이야 반응을 안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이 뭐 미사일 쐈다 그러면은 막 그날 막 2% 3% 빠지고 막 그랬잖아요. 전쟁 났다. 오히려 불확실성 제거 니네들끼리 잘 싸워. 이럴 수도 있다고 삼성전자 땡겨버리면. 근데 선생님 전쟁이 나면 사실 뭐 원자재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 다 급등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삼성전자를 땡기면서 시장이 불확실성 제거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블랙록스. 내가 요새 그러니까 20개 종목만 난 딱 보거든.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이요? 20개 종목 중에 또 5개만 봐. 삼성전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엔솔, SK하이닉스, 현대차, LG화 그런 것들만 보거든. 딱 보고 그거에 30분 단위당 에너지를 이렇게 그 롱숏 딱 보면 요새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 시장 갖고 노는 것 같아. 근데 선생님 왜 우리나라만 사실 전쟁의 위협이 있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보다 우리 시장만 더 빠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전쟁하냐고. 근데 그거는 그 알고리즘 돌리는 우리나라 중심으로 먹잇감이 제일 좋은 데가 우리나라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지. 우리나라 증시가 취약하기 때문에 변동성에 더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코스피 200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어. 삼성전자, SK하니까 전체 200개 30%나 차지하는데 그 두 개만 때려도 시장 변동성은 10포인트나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10포인트라면 50에서 70포인트를 왔다 갔다 시킬 수가 있어. 그러면 만기를 얼마 안 남으면 거의 어저께 3, 40분 만에 풋 외가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거의 1000% 이상 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을 그러니까 즐기는 그 알고리즘이 있는 것 같아. 거기서 수익을 내니까 사실 개인은 주식이 올라야만 수익이지만 파생이나 선물 옵션 하는 외국인들은 특히 시장이 빠져도 먹고 올라도 먹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방향을 주기 전까지 계속해서 흔들면서 먹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7만 원, 8만 원을 4등분해서 7만 5천 원 중심이잖아. 네. 2, 3천 원 뺐다 2, 3천 원 올리면서 이게 6개월 가는 제일 골 때리는 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면 선생님 그 하반기에도 2021년 하반기에도 좀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다가 갑자기 NFT 모멘텀이 형성되면서 그쪽으로 물이 쫙 몰렸잖아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다 하락을 하고 또 삼성전자도 크게 막 이렇게 막 버스에서 움직이고 지금도 조금 이제 상반기에도 그런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요? 그때는 메타버스 ETF나 ETF가 있었고 지금은 그걸 중심한 ETF가 다 엑스트를 했고 지금 수소 ETF나 새로 만든 KD가 지금 500억이야 들어온 게. 그 다음에 수소 ETF가 돈 아직 안 들어오고 뭐 갖다 예를 들어서 돈이 들어와서 조단위 움직이는 에너지가 나와야 뭔가 시장에 어떤 테마되거나 영향력이 있는데 나는 그거는 상반기는 아닌 것 같아. 상반기는 그냥 6월 달 지나서. 그리고 상반기에 대선도 있고 대선 지나고 나면은 이제 3월부터 전 대통령이 됐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막 얘기 나오면 이제 거기서 좀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3월 10일 날 누가 되고 어느 색깔이 되고 확인하고 그다음 3월 10일 되면 이제 엔솔이 코스피 200에 들어가잖아. 편입되죠. 그러면 삼성전자, 엔솔, SK하이닉스의 영향력이 어마무시해져. 그때 상황에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땡기면 그땐 시장 간다 그럴게. 그때도 삼성전자를 죽일 때 엔솔 올리고 이러면 그냥 박스. 그게 같이 가야만 한다. 안 그러면 이걸 올리고 내리는 롱숏으로 지수 자체는 크게 움직이지 않을 거다. 그래서 내가 20개를 30분 단위당 노상 시간 걸어갖고 그 평균값의 그 양쪽 매수나 한 방향 매매나 어떤 때는 이걸 계속 해보거든. 여기서 느끼는 거. 시가상위 종목은 52주 최저가는 하단이 있는 거 사서 기다려서 7에서 10% 뛰기. 그 정도밖에 안 줘. 가장 해피한 게 20%. 그것도 바닥에서 샀을 경우. 바닥에서 샀을 경우. 그러니까 이미 7에서 10% 따라가. 오히려 손해봐. 아니면 그냥 시간대에서 이제 플러스 한 마이너스 하면서 왔다 갔다. 그러면 아무 행동도 못하고 멍 때리는. 그러면서 요거 때문에 또 다른 것들 떨어질 때 예를 들어서 우리 하방 공격할 때 코스닥이나 외 가격이 거래 없는 건 더 떨어져. 그러면 공포를 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 종목이 예를 들어 100이라면 네. 상승 종목 20%, 하락 종목 7, 80%. 이런 골 때리는 장이라고. 그리고 거래 대금도 지금 코스피가 그래도 늘어나도 9조 10조. 코스닥이 얼마인지 알아? 얼마요? 6, 7조야 6, 7조. 와, 6, 7조밖에 안 돼요? 10조 12조 놀던 게 작년도에는 12조 코스피가 8조 코스닥이 훨씬 낫네요. 이게 요새는 6, 7조라고. 6, 7조에서 어느 거를 받쳐.
그래서 정치 테마주가 좀 움직이는 건 그나마 뭐 이슈 없는 장세에서 그나마 조금 이렇게 좀 흐름을 탈 수 있는 거라서 올라간 걸까요? 정치 테마주가 뭐가 움직이는 거야? 오늘 코스닥에서 그래도 좀 움직인 건 정치인 관련주 정도. 그럼 뭐 오늘 원전 관련주가 좀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도 뒤풀이 파동이거든. 한번 크게 게임 끝났고 오히려 지금 좀 추세로 강력하게 움직인 거는 그냥 리오프닝주야. 맞아. 리오프닝주 우리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화장품도 그렇고 뭐 너무 그동안 안 좋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리오프닝주 얘기를 하면서 좀 관심 있게 보자 했는데 이번 주 뭐 H&M도 그렇고 그 색조 화장품 클리오라든가 이런 게 또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리오프닝이 실제로 되고 엔데믹이 되어야 이게 가는 건데 지금 약간 기대감 아닐까요? 라고 했는데 흐름은 좋았거든요. 단기적으로. 근데 이제 QR 체크 안 하고 마스크 이제 풀어주고 내가 전에 그랬잖아. 홍콩 여행 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홍콩 인증샷 찍어갖고 올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원체들 많이 빠진 거야. 뭐 색조든 뭐든 이제 마스크 풀라고 해도 당장 풀겠어. 사람들이 또 그쵸. 계속 끼고 심리적으로. 다니는 사람도 있고 마스크 끼면 이뻐 보이는 사람은 일부러 마스크 낄 거고. 막이꾼.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좀 불편하다 끼면 이제 화장품은 좀 하겠지. 근데 화장품은 거의 1년 동안 계속 빠졌다가 요번에 밑에서 살짝 올라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그 아시아나항공 그다음에 이런 그 화장품도 이렇게 급락했다가 올라오잖아. 그러면 대들을 잡고 가야 될 것 같아. 나 여기 끊으면 다 버린다. 얼마든. 요번에 아시아나항공도 22,000원 깨면 끊어. 그래서 10% 조정했어. 그러면 다시 사. 그러면서 근데 안 끊어? 그러면 대들을 높이면서 이 정도까지 가네? 가봐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로 3월에서 6월까지 3월에서 6월 보는 거는 100bp가 언제까지 가나? 100bp? 그러니까 50bp를 먼저 금리 인상을 하는지 25b를 하는지 3월부터 할 거 아니야. 금리를. 그래서 합쳐서 100. 100 하려면 25씩 하면 4번 해야 4번. 되고 50 한 번 하면 25 3번이면 되고 그러면 3, 4, 5 3, 4, 5, 6 어떻게 한번 보자고. 그때까지는 계속 그냥 변동. 그래서 이 장은 나는 3월 달에 이제 3월물이 끝나고 6월물 가면서 그러면서 거래량 늘어나고 그다음에 엔솔이 들어가잖아. 네. 엔솔 들어가면 삼성전자, 엔솔, 현대차 요게 세 가지가 동시에 상방향으로 갈 때가 방향성 매매. 그때까지는 변동성 매매. 그리고 종목도 2대8, 3대7로 돌리는 매매. 그리고 그나마 지금 가는 거는 갖다 얘기해서 리오프닝이라든지 그다음에 낙폭 과다주들의 뒤풀이 파동. 뒤풀이 파동.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우리 건자재 건설 이런 것들도 이제 천병들이 나오기 시작해. 이제 히림이 바닥에서 더블 갔어.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히림 다음 타자. 우리 동아지지. 부산산업 더 빠졌잖아. 부산산업. 이게 또 보면 가덕도 SOC 이런 것들과 이제 지하화 이제 그리고 전에 한번 사진 찍어 왔대. 네네. 그 느낌이 어때? 거기 사진 찍어 그 산전 딱 찍어갖고. 뭐. 저의 첫 번째 느낌은 와 진짜 부지가 넓다. 가도 끝나지 않게 넓다. 그리고 이게 아직 그 뭐라고 하지? 그 공사 먼지 못 넘어가게 막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넘어설 만큼 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아직도 적극적인 시작은 안 했다는 거. 대신 그 주변에 그 영동대 지하 뭐 이런 것들은 작업은 하는 것 같아. 예, 거기 보니까 표지판에 여기는 뭐 현대 사옥 건물 이거 좀 걷다 보니까 영동대교 거기 뭐 지하화 이렇게 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주변이 보면은 정문번도 엄청 많고 바로 앞에 현대백화점도 있고 그래서 와 여기 진짜 교통의 요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면 진짜 대박인 것 같은 느낌? 그런데 그게 빨라야 7년 걸려. 눈에 다 보여서 와 이제 그럼 7년이라는 세월이야. 그러면 금년에 이제 삽 뜨는 거라고. 그래서 선생님 아파트는 딱 보고 뒤돌아다 다시 보면 금방 올라가는데 왜 GBC타운은 그렇게 그래요? 근데 이 높은 말뚝이 보이면은 금방 올라. 우리 MBC도 처음에 안 보이다가 높은 말뚝 네, 보니까 어느 순간. 일주일마다 이렇게 가잖아. 그거는
평지 작업, 지하화부터 땅부터 그것까지는 안 보여. 그게 다 끝난 다음에 이제는 위층으로 오는 건 이건 순간적으로 올려버려. 그러니까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는 2025년에 보일 것 같아. 아직도 3년. 3년 정도면 여러분들 현대건설 갖고 계신 거, 현대 엘리베이터 갖고 계신 거, 현대로템 갖고 계시는 거, 돈 생기면 딱 계속 사갖고 2025년 딱 가면 딴 거 하는 거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 뭐 좀 답답하면 그 자리 한번 갔다 오고. 저도 막 어느 건지 몰라가지고 가봤는데 보고 나니까 좀 조금 더 마음이 달라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히림이 먼저 갔어. 히림도 작년 10월 11월 달에는 아주 그냥 징글징글한 종목이었어. 근데 왜 하필 히림이 먼저 갔죠? 설계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 설계. 그리고 이제는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대림요업이나 이런 거는 설계 다 들어간 다음에 이제 진짜 짓는 때 이제 시멘트 그 다음에 그 어떤 요업이라든지 그 건자재가 들어가는지 볼 거고 그 다음에 지하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특수건설 동아지질이 언제 튀나 볼 거고 이런 것도 순서. 그리고 어저께 시간 내로 한국선제가 상한까지 뭐 시간. 근데 이것도 보면 거의 10개월 동안 죽여놓고 바닥 만들었다가 요만큼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요런 게 꼬리 달리는 게. 그리고 오늘 딱 보니까 이제 제법 코스피 200에서는 우리의 종목이 많이 보여. DLENC 건설주들. 오늘 건설주도 움직임이 괜찮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3월달 이제 정권 교체가 되면 이제 SOC가 시작할래나. 그러니까 SOC 딱 보면 작년 8월달을 기점으로 고점에서 지금 몇 개월이야? 9, 10, 11, 12, 1, 2. 6개월 지났어. 6개월. 그러면 이제 6개월 더 자자. 6개월. 6개월 동안 죽여놨잖아. 네. 그럼 6개월 동안은 올라간 거에 반 가든지 옆으로 갔다가 좀 하는 순서들이 있을 거 아니야. IT하고 똑같을 것 같아. IT에 작년 12월달 꼭지 주고 10월달까지 저점 찍었다가 IT가 3, 4개월 만에 어떤 건 더블 가고 어떤 건 50% 가고 어떤 건 20% 가고 어떤 건 더 바닥에서 그냥 찡글찡글. 네네. 건설 건자재도 그렇게 되나 보자고. 그러니까 딱 그럴 때는 이렇게 보는 거야. 대표성 종목을 3개 샘플링 해갖고. 그러니까 시가상위, 중소형주, 밑에 단. 근데 지금 중소형주나 밑에 단부터 움직여. 히림이라든지 이런 거. 그 샘플링이 건설 섹터에 포함될 수 있는 종목들을 대형주, 중소형주, 대형주, 뭐 동전주 뭐 이렇게 그렇게 밑에 단 나눠가지고 지금은 밑에 단부터 움직여. 가벼우니까. 그리고 아니 왜 그러냐면 받아줄 때나 사이즈 거래 대금에 어떤 펀드가 움직이지는 않아. 그 지금 삼성전자 갖고 흔들어 갇히는데. 그리고 또 아직까지는 비관론 낙관론에 뭐 또 2,500 깬다느니 또 뭐 가봤자 2,700~800이니 그러면 이런 데에서 뭘 에너지가 나오겠어. 그리고 또 우리 그 대부분들의 그 공장 영업맨들 보면 오를 때마다 현금 만들라고 그러지. 맞아요. 그러면 막 그런 얘기 듣다 보면 내가 현금을 확보를 안 한 게 잘못이다 막 그런 생각이 더 드니까 이 장이 더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가 38 경험다 그 얘기할 때가 꼭 먹을 게 많아지는 거야. 그럴 때는 오히려 그냥 만화책 보세요. 만화책 보고 아니면 저처럼 답사 다녀오시거나 답사 오거나 돌아다니시고. 전에 같이 내 종목을 그 3년 5년짜리 사업 보고서를 노트에서 필기를 하시거나. 그럼 선생님 우리가 지금 볼 때 건설이나 이런 거에 큰 그림을 같이 그렸잖아요. 그러면 건설주는 일단 당선이 되고 임기 딱 시작을 해서 갈까요? 아니면 좀 기대감이 먼저 반응을 하면서 움직여줄까요? 근데 그걸 생각하지 말자. 생각하지 말아요? 건설 업황이나 이런 거는 지금 아파트가 이제 여의도야. 내가 이제 나는 이제 거의 그 가족 그 펀드는 다 부동산 쪽에 그 투자하는 애들이 있거든. 목표를 얼마 잡는지 아냐? 10년 잡아. 부동산은? 그렇죠. 부동산은 그리고 정말 주변에도 빨라야 7년이야. 빨라야 7년. 거의 한 몇 년 단위로 보기는 해요. 보면. 그러면 7년 정도 잡으면 간단히 얘기해서 지금 이제 투자를 할 때 이제 벌써 2, 3년 전 대비해서는 어마무시하게 올랐어. 그러다가 요새 좀 약간씩 꺾여. 그런데 이제 서서히 조합이 이루어지고 아직까지 안 하는 데는 저 임대차 들어가는 데는 안 하겠다고 선업을 막 싸워.
그런데 이런 교통 정리가 서서히 여의도만 딱 보더라도 시작은 요번 벌써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는 내년부터야. 그리고 나는 여의도 그때 뉴스도 보셨을 거예요. 그 IFC 1, 2, 3를 무슨 펀드 해갖고 신사에서 스타필드 여의도 뭐 이렇게 해서 여기도 또 그러면 경천동지 무슨 게 생기나 이런 것들이 이슈가 자꾸 되잖아. 그리고 또 요새 뉴스 보시면 뭐 잠실 무슨 오단지 뭐 50층 허용이라든지 뭐 등등등등 막 나오잖아. 아직까지 그런 룰만 정해졌지 사파? 아직 아니라고. 그러니까 시작은 대충 금년도 다지고 2023년부터 25년에 발동을 거는 거라고. 그러니까 건설주 갖고 계신 분들 보시면 이게 바로 정부 정책 정보 그냥 후다닥 가는 줄 알아. 그 좀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고 주식시장이 맨날 열리니까 또 상승하는 거를 느껴보고 싶고 막 그런 게 있죠. 아니 그냥 현대건설 10만 원 목표 갖고 10만 원 올 때까지 자는 게 최고야. 그리고 오히려 요번에 그 4만 원대도 순간께 좀 그랬더니 웬 떡이라고 계속 그러니까 오히려 가면 내가 그 아르바이트나 하시라고. 근데 선생님 좀 시장이 하락하면 같이 하라 그래요. 그러면 사고 싶은데 첫 번째로 더 빠질 것 같고 더 빠지면 사고 싶은데 내가 샀는데 더 빠지면 기분이 나쁘고 안 샀는데 빠지면 다행이지만 샀는데 반등 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을 하지 마. 그냥 아유 사놓고 나서 더 빠지네 그러면 에이 모르겠다 이러고 올라가면 다행이네 그냥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을 쳐. 그러면 요번 고점이 6만 원이잖아. 요번 저점이 얼마야? 28,000원이야. 그럼 그거 4등분해. 4등분 그래서 위치를. 중심 아래에서 3,000원 다리당 떨어질 때마다 난 20%씩 산다. 아 그냥 내가 오늘 좀 많이 떨어졌네 사야지가 아니라 그 어떤 비율에 비율을 따라서. 정하라고. 그래서 최대 어디까지 빠질지는 시장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다 샀어. 나는 현대건설은 4만 5천 원 이상은 안 사.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거 사지. 그리고 거치식을 했고 6만 원 돌파할 때부터 비율 매도할 거야. 그럼 6만 원이 언제 돌파인데? 뭐 3년 안에 하겠지. 뭐. 그럼 선생님 DL, ENC는 어때요? 15만 원부터 대응할 거야. 15만 원? 20만 원을 목표로 2025년도까지 우리 계속 계획 잡았어. 그래서 내공세 신분은 2030년까지 가자. 다른 거보다 건설주만 하더라도 된다. 그 세 가지 건설주 해갖고 2030년 가면 구자 더블 됩니다까지 얘기했어. 그럼 선생님 시멘트는요? 시멘트 가격 오르고 뭐 이렇다. 시멘트도. 뭐 전쟁 나고 하면은 이게 에너지 뭐 자원 이런 거 더해서 시멘트도 더 각광을 받을 거다. 막 그치. 근데 건설 이것도 시멘트도 져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야 시멘트가 많이 사용이 되죠. 지금 짓는 데 하나도 없어. 그리고 지하화나 터널 만들 때가 시멘트가 제일 많이 들어가. 선생님 근데 먼저 터트려야 되니까 특수건설 이런 애들이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시멘트가 가지 않을까요? 아니 그거를 요새는 6, 7조에서 그 순서 간단히 해서 어떤 게 먼저 갈 겁니까? 10개 중에 맞히는데 확률 20, 30%. 그 운빨 20, 30% 확률밖에 안 돼. 내가 찍었는데 8개는 못 가고 요 두세 개.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야. 나는 히림 찍을까 동아지질 찍을까 하다가 동아지질 찍었대. 히림이 다 간 거야. 그거 운빨이지 뭐. 근데 히림 찍으셨어. 그럼 또 욕심내지 말고 그거 팔아갖고 다음 타자 동아지질 부산산업. 부산산업은 더 떨어졌어. 난 10만 원 11만 원 지지할 거로 봤거든. 8만 원. 웬 떡이야 그거 더 사. 근데 선생님 그게 품절주라서 부산산업이 거래량이 안 받아주고 매수가 없다 보니까 더 많이 빠지는 건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은 거래가 너무 없으니까 매일 그 가랑비 옷 젖듯 반대매매 흘러내리면서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빠져? 그냥 이렇게 빠지는 거야. 그러다가 이렇게 빠지다 10개월 빠졌다가 갑자기 바닥에서 30, 50, 60 팍 떠버리는 거야. 근데 지쳐서 털린 사람들은 이게 보면 에이 다른 거 자꾸 이제 망각을 하는 그렇죠. 거죠. 뭐 이게 올라간단다. 이제 이게 그렇다 한다. 이게 바닥이란다. 지금은 그냥 평가손 상태로 미래의 상황에 큰 그림이 나오는 것들은 그냥 평가손 상태로 냅둔다 하나. 지금 같은 장에서는 지수가 아직까지 방향도 안 하고 박스인데 두 번째
아르바이트 하거나 해갖고 열심히 벌어서 매달 얼마씩이라도 적립적으로 계속 더 산다. 세 번째, 이것도 저것도 못하실 분들은 공부나 해라. 공부 좋네요. 공부를 하자. 그래서 요새 틈틈이 우리 창업교과서 샘플에서 공부하는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올리고 있어. 앞으로 그거를 더 강화시키려고 그래. 좋네요. 그러니까 뭐 노상 그 주가를 보아도 대응할 자리가 아직 가려면 이게 뭐 1개월 걸릴지 2개월 걸릴지 6개월 걸릴지 1년 걸 모르니까 그때 이런 파동이 있을 때는 이런 공부, 이런 공부나 합시다. 창업교과서 시중에서 구할 수 없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품절됐는데 네, 품절됐어요. 그랬더니 저희 뒤쪽에 있는 저 책 창업교과서 좀 팔아주시면 안 되냐고 저 뒤에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창업교과서를 제가 읽어드릴까 싶은 생각도 했었어요. 한 챕터씩 이렇게 막 이렇게 귀에다 꽂고 다니시게. 그건 그리고- 네가 혼자 해라. 그 나까지 시키려고 그러죠? 아닙니다. 그렇지. 그리고 저도 이제 이번에 오히려 좀 실적 발표가 어떻게 됐는지 조금 더 막 깊이 있게 보면서 좀 찾아보다 보니까 그냥 시장이 이렇게 하락했다 뭐가 이랬다 이거보다도 이게 지금 실적이 이러니까 다음 부분은 어떻겠네 어느 부분의 사업을 강화하겠네 이런 부분을 체크하니까 훨씬 더 시장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거래대금이 없다는 거는 논리적으로 호재가 먹히지 않는 장이야. 실적이 뒷받침되고 막 서프라이 됐는데도 안 올라가거나 빠져. 그래서 돌아버리는 장이라고. 그래서 선생님 리오프닝이 어디까지 갈까요? 리오프닝 수혜주가. 리오프닝 수혜주는 여행할 때까지 난 볼래. 선생님 항공주가 괜찮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HMM 말고 지난번에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항공주도 1년은 보자. 어, 모든 게 이제 정상화되는 데는 한 1년 이상 걸린다. 1년. 우리 이게 해갖고 마스크 1년 안에 끝날 줄 알았더니 벌써 2년이 넘어서 거의 3년이 돼 가려고 그래. 2020년 3월이니까 2021년 2년 됐구나. 네, 2년 됐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제 뭔가 풀어주고 뭐 하더라도 사람이 적응하고 뭐 하려고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냥 자유롭게 근데 막 사실 유럽, 영국, 독일 이런 데는 마스크는 자율적으로 착용을 하되 뭐 백신 패스 철회. 또 어느 나라는 마스크 안 써도 돼. 뭐 이런 나라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베트남은 어느 때부터 개방한다는데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사정 뭐에 따라서 다 정도가 다를 것 같아. 조금씩. 그래서 이게 모든 게 생각 없이 그러니까 우리 오미크론이나 이런 거를 더 이상 안 떠들어. 그러면 앞으로도 3년 걸릴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딱 이제는 그래서 백신이나 모더나 주가 보면 이렇게 급락을 해. 진단 키트도 이제는 나는 하지 말라 그래. 그러면서 대원제약이나 아니면은 오히려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에서 이제 골프 하러 갈 테니까 아난티나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리오프닝이 또 건설 그 경기 부양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쪽을 한 1년 그래서 우리가 HM 물류의 더 정상화 이런 것들 그리고 딱 신호탄이 이제 왜냐면 이 홍콩이 중간 거점이거든. 비행기가 걸로 딱 하고 그냥 동남아 유럽 쫙 퍼지거든. 특히 반도체나 첨단은. 그래서 나는 홍콩 요번에 북경올림픽 끝나고 2월 20일 3월달 코스에 홍콩을 여행을 하게끔 만들어주는지 중국 정책당국 아니면 계속 또 그냥 늘어뜨리는지에 따라 이 리오프닝의 속도 이게 결정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제주도나 영종도나 이런 데 가서 중국 소리가 많이 명동도 지금 그냥 박살나 있잖아. 네. 이게 좀 부쩍부쩍해지면 지금보다는 주가가 훨씬 더 날 거라고. 뭐 카지노주가 됐던 화장품가 됐던 항공이 됐던.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나 항공을 이렇게 보면 22,000원까지 갔다가 18,000원까지 흔들어 버릴 수 있어. 그런데 팔고 사고 그래서 25,000원, 22,000원, 27,000원 해서 3만 원을 얼마 돌파. 그럼 왜 아시아나 항공만 말씀하세요? 대한항공. 대한항공도 거기에 맞춰서 기준을 하는데 내가 왜 아시아나항공 하면 그러니까 나쁜 거. 대한항공보다 나쁜 거.
그리고 P가 인수돼야 되잖아요. 또 합병의 가능성. 아 그런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있는 거. 그래서 만약에 합병이 허용돼, 그럼 대한항공보다 아시아나항공 탄력이 더 셀 거라고. 안 좋다고 생각이 안 됐기 좋다고 때문에. 했던 게, 야 이놈 이제 살아나네. 그냥 안 좋았던 애들이 시장이 안 좋으면 더 안 좋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리오프닝이 다쳤다. 다쳐 또 다치거나. 더 악화됐다 상황이. 뭔가 또 터졌다는 얘기야. 그럼 선생님 이제 항공주 했으니까 해운주에서 HMM 말씀해 주셨는데 HMM 말고 얘 좀 올랐으니까 다른 거 가는 건 어때요? 아니면 그냥 HMM이 나을까요?